신군부에 대한 저항 시위 속에 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많은 인파를 봐 10만 명의 대학생이라는데 왜 데모는 주로 대학생들이 하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험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갔을까? 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이나 밥그릇을 위해서 저기에 나간 게 아니야. 진실을 모르면 화나지 않아. 진실을 모르면 방관할 수 있지.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저 대학생들을 거리로 나서게 만든 거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양심 그리고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 저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허접하지만 저 때보다는 나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현재 살고 있는 거지. 국회는 폐쇄됐고 학생과 정치인 등 2,700명이 영장 없이 구금됐다. 이게 말이 돼? 국회 폐쇄라니. 왜 대체 어른들은 이런 시절을 다 겪어놓고도 아직도 보수정당에 표를 주는지 정말 가슴이 답답해. 군은 시민을 향해 발포했다. 교활한 권력놈들의 잔대가리에서 이렇게 하나의 도시를 일부러 자극하고 부추기고 사람들 마음에 분노를 살살 긁어내서 드디어 열받게 만든 다음 그 분노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너희 폭력 썼어? 이제 너흰 다 죽었어 하고 마하고 총을 난사한 거지. 비겁하기 짝이 없지. 시위대는 이제 차량과 무기 확보에 나섰다. 모든 언론사가 이 순간 폭도들의 증거라도 되는 양 이 사람들의 사진과 영상을 활용해서 권력놈들과 언론이 힘을 모아 전 국민들에게 광주 사태는 처음부터 폭도들이 일으켰고 그리고 간첩들이 일으킨 유혈 사태라고 보도를 했지. 그 개같은 주장을 끝까지 했고 많은 법조 나부랭이들이 그것을 도왔어. 당시 뉴스에는 피칠갑을한 시민들의 사체는 전혀 없는 일처럼 못 본 채 하고 이 절뚝거리는 군인과 피 흘리는 군인만을 반복 재생하며 선량한 군인들이 폭도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지. 있는 힘을 다할 것입니다.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 대체 보수정당에서는 일관되게 북한 공산당 빨간색이니 뭐니 해가면서 그렇게 욕을 처하면서 그 정당의 대통령들이 하던 짓들은 북한 뺨을 쳤어. 과연 그 당시에 남한이 북한하고 다른 게 뭐가 있었을까? 그저 남한의 권력자가 적을 만들고 싶을 때 상대방을 향해 공산당 빨간이를 외치며 반대편으로 몰아세우는 좋은 도구였을 뿐이지. 이 권력자 놈들이 하는 짓들이 북한의 어버이 수령님하고 뭐가 다르냐고. 보수정당은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달라. 자기들이 북한 빨간이 독재를 욕할 때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대통령들이 해온 짓들이 전부 독재였고 별반 다를 게 없었는데. 서울올림픽 유치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릴 수 있었다. 81년도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갔더만은 나는 5.18 사건 때문에 생겼다고 봐요. 그저 좋아진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이마저도 어떤 못된 권력자가 자신의 허물을 가리기 위한 적당한 미끼였다니. 이렇게 놀아나야만 하는 국민의 신세가 슬퍼. 이렇게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 전두환의 장녀 결혼식은 KBS가 촬영해 영상은 무려 2시간 30분 분량. 이 딸과 결혼한 게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의원이지. 보수라고 간판만 내걸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 보수정당의 정체성이 이런 거야. 대를 이어서 자신들만의 권력 세계를 꿈꾸는 자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알고 있는 사실일까? 가택 연금 중이던 김영삼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 이렇게 민주계열에 서서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꿔보려 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당한 압력과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이야. 어떤 놈들은 폭력으로 무력으로 손쉽게 권력을 손에 넣고 잘하는 것도 없이 그저 그 권력에 취해 누리기만 한 채로 할 수 없이 하는 요식행위로 국가를 돌보곤 했는데 민주계열 쪽에서는 대통령이 되려면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며 감옥에도 가고 가두어지고 그러면서 욕은 욕대로 처먹으면서 겨우겨우 대통령이 돼서 정권을 잡으면 아무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임기 내내 언론에게 두들겨 맞고 그 언론의 가스라이팅 덕분에 민심이 다시 또 엎어져서 기득권이 승기를 다시 뺏어가고 그것의 연속인데 당초에 4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겠어. 그리고 계속해서 40여 년 동안 겪으면서도 속고 있는 어른들이 답답해. 이 악의 뿌리가 얼마나 질긴지 그 뿌리가 얼마나 열심히 국민들을 현혹하고 세뇌하고 있는지 실가 떨려.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 당시 김대중이 미국에서 귀국할 때 도중에 혹시 모를 테러나 살해 위협 때문에 함께 탄 모든 사람들 외국인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김대중의 무사 귀국을 위해 에스코트 해줬다고 해. 정말 대단하지. 그리고 정말 못됐지. 중요한 건 저 비행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김대중이 한국에 들어가면 전두환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지. 국민의힘은 러시아 푸틴에게도 욕할 게 하나도 없어. 이 보수정당은 자기들이 하는 똑같은 짓을 다른 나라를 예로 삼아서 엄청나게 비판을 해댄다는 거야. 자기들도 북한처럼 독재하고 싶고 권력을 대물림하고 싶으면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북한을 욕하고 자신들도 권력을 위해 정적을 죽이고 납치하고 가두면서 푸틴을 욕을 해. 그렇게 욕을 하면서 자기들은 그 짓을 안 했다고 국민들에게 최면을 거는 거야. 속는 게 바보지. 민주화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이재호 할배가 아무리 젊은 시절 민주화를 이루는데 함께 했다 하더라도 말년에 전두환한테 90도로 인사하고 이명박 옆에서 충성하는 거 보면 민주화 당시 운동했던 그때 이재호의 마음이 진심이었을까 싶어. 그깟 권력과 돈이 뭐라고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는지 굳이 저렇게 살고 싶을까? 분단에서는 민주노조 운동이 활발해졌다. 권력자에게 대드는 백성이 당연히 귀찮을 터. 왜 보수라 이름하는 국민의힘 정당들이 민주노총을 욕하고 노조나 파업을 가지고 악몽
악마화를 시키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지. 자신들만이 권력자인데 작은 자유를 외치는 이 민중의 외침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하극상인 거야. 근데 웃긴 게 이 보수 정당이 맨날 겉으로 외쳐대는 게 자유라는 거야. 좋은 말들은 다 지들이 갖다 써. 하는 짓은 하나같이 못해 처먹었고 지금도 계속 자유 거리고 있잖아. 조작된 간첩단 사건을 경쟁하듯 발표했다. 역사적으로 진짜 간첩 사건은 과연 전체 사건 중에 몇 건이나 될까 궁금할 정도로 조작된 간첩 사건들이 많아. 영화 1985의 주인공이고 김근태 의원은 민주당에서 오래 몸 담았었지. 민주화를 위해 고문과 핍박을 견뎌낸 사람들이 민주당에 있고 그들을 폭력으로 억누르고 괴롭혔던 집단들이 보수라 말하는 정당에 많이 있어. 권력이 없는 당신은 어느 정당을 심판하고 절대 뽑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걸 보면서도 알 수 있어. 독재 타도의 외침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아무리 폭력으로 짓눌러도 끝까지 저항했던 저 이름 모를 많은 시민들이 있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세상을 바꾸는 건 바로 저런 사람들이야. 권력은 없지만 권력 따위에 쫄지 않고 나섰던 저 민주시민들 가장 위대한 것 같아. 당장 자신의 이익이 아닌 큰 뜻을 가지고 폭력과 권력에 저항했던 수많은 역사 그 이름 모를 민초들에게 감사해. 3.1운동을 했던 그때의 마음도 그렇고 민주화를 위해 독재를 향해 폭력을 향해 외치고 나섰던 모든 이름 모를 그 사람들에게 감사해. 체육관 선거를 고수했다. 아무리 국민들이 법과 원칙대로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통령을 투표해서 뽑자는데도 그 국민의 권리를 빼앗은 채 지 맘대로 누릴 거 다 누린 다음 자기가 정한 후임자에게 권력을 물려준다는 얘기야. 사기업이냐고 국가가. 6월 항쟁이 시작됐다. 결국 민중의 힘에 전두환 정권은 굴복했다. 바로 저 태극기를 흔들며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거리에 나섰던 민주시민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거야. 저때 모두가 공포에 눌려서 아무 소리 못했다면 북한과 다를 바 없는 권력의 세습 국가 안에서 현재를 살고 있겠지. 선거의 소중함을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잘 다져진 땅을 디딜 수 있는 건 누군가가 앞서서 엎드려 그 땅을 피와 땀으로 다져놓았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저 시대에 살아있었다면 나 같은 쫄보는 과연 저 거리에 나설 수 있었을까? 내라고 하니까 그저 내는 게 편안하게 산다는 생각으로 냈습니다. 저런 식으로 기업들은 권력자에게 좋아서 갖다 바치기도 하고 억지로 뜯기기도 하면서 엄청난 뇌물을 줬는데 그 돈은 권력놈들이 다 가져가고 그 큰 돈을 뜯긴 기업가들은 그 손실을 어디서 메꿨겠어? 당연히 저 기업들이 만든 상품에 그 값을 다 붙여서 팔았겠지. 결국 소비자인 우리가 그만큼의 비용을 더 지출한 거야. 참, 노동자들에게 적은 임금을 주는 것으로 그 손실도 메꿨겠지. 역사를 오래된 미래라고도 하죠. 사과라고 하는 것도 과거의 어떤 분풀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권력은 늘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권력의 힘으로 처벌받지 않고 다 빠져나갔어. 그렇기에 계속 권력 있는 자들의 범죄가 대담해지고 그게 우리 사회를 계속해서 아래로 병들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의 사회 문제의 근원들도 타고 올라가 보면 정치와 권력이 있는 자들의 부패에서 비롯되고 있고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력 또한 이 권력놈들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권력이라는 게 그 권력을 부여받은 그 인간의 소유물이 되고 그 인간의 능력치가 되는 게 아니라 강하면서도 동시에 약하게 만들어야 돼. 시민의 숫자의 힘으로 허튼 짓 하다가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계속해서 심어줘야 해. 그런데 그 숫자들이 많은 쓰레기 언론과 저 보수 정당의 술책에 넘어가서 숫자가 흩어지고 오히려 악을 더 이롭게 하는 곳에 있다 보니 아직도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전두환은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고 그에게 붙어서 꿀 빨던 모든 범죄자들이 아직도 부를 누리고 살며 계속해서 그들의 이익대로 이 나라가 굴러가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 부동산 이익 이놈들만 할까? 잊지 말고 기억하고 숫자가 모여서 반드시 잘못한 이들에게 그에 걸맞는 훗날을 만들어줘야 해.